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주식 중독 탈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선생님 만나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느낀 게 그 중독 선생님 전문이 중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건지 사실 잘 몰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상에 꼭 도박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에 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뭐 내가 그냥 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미칠 것 같아. 이거 다 중독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독. 그래서 이 중독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적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이야기들 들어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양한 중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조금 그 이야기의 범위를 좁혀보면 이제 주식 중독 또는 도박 중독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갈 텐데 이분들은 스스로 오질 못해요. 대부분 문제가 그렇죠. 악화되고 반복이 되면서 가족들이 이제 같이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가족들이 참고 참다가 병원에 가자 권유해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같이 온다는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할 때는 스스로의 어떤 치료에 대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 주식 중독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설명하는 건 첫 번째가 자기 문제를 빨리 오픈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다 보면 여러 가지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있고 너무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혼자서 막 쩔쩔매다가 오픈을 못하고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거는 현재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주변 가족한테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거. 네. 이것이 이제 1번이다. 근데 잘 안 되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는 사람이 피해도 줄고 빨리 더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1번이고요. 실제로 병원에 와도 여전히 100% 오픈을 못하고 찔끔찔끔 숨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100이면 100을 다 오픈하지 못하고 대출이 만약에 10군데다. 그런데 한 8군데만 오픈하고 2군데는 꼭 빼놓습니다. 네, 그 2군데 빼놓은 것들을 스스로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또 도박을 하게 되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100% 오픈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고 그래야만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관리하듯이 한 번에 어떤 수술로 해결하는 병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거는 이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단지 그 행동을 그만두는 게 치료 목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문제는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져 있고 신뢰가 깨져 있고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직업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게 치료 목표지 단순히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는 게 치료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독의 치료 목표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 건강한 부분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느냐. 예, 여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빚만 갚으면 돈만 벌면 회복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죠? 주식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거네요.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원장님, 저희 그 카메라 감독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 원장님도 주식 투자 하고 계세요?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 원장님, 저희는 그 중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원장님만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원장님도 주식을 하다 보면 왠지 중독되고 그런 상황에 또 맞이할 수도 있으시지 않아요? 또 궁금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떠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네. 몇 가지 중독의 기준 해당되지 않은 행동 패턴으로 네네. 투자를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음. 또 반대로 네.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혹시 내가 좀 위험한 중독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 결국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네, 투자는 내 생활의 일부지 전부가 그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 얼마나 내 가족관계, 내 역할, 내 일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다.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느라고 다른 걸 제대로 못하고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인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조절을 못하고 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행동을 계속한다. 네, 중독 증상이 네, 이게 이제 중독이 되겠고 특히 이제 주식, 도박 이런 행위 중독에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 때문에 숨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거짓말도 진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추격 매수, 빨리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위험한 또 다른 행동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스트레스나 이런 약세장에서 힘든 것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으로서의 또 다른 도박, 주식, 행동 이것도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채무를 또 과중하게 하거나 또 구제금융을 얻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도박 중독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내가 해당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일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중독이라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점검을 하고 네. 내가 문제가 어디 있는지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사실 저희 원장님이자 작가님이랑 그 약속한 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거를 물어볼 건데 어떻게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협의도 없이 저 이런 병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초대를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한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주식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전문의시니까 이거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들도 많이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최상욱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원장님 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